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설 명절 아침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무덤을 찾았다가 그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성묘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가 제 아들의 묘비를 너무도 익숙하게 쓰다듬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함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작은 흔적 하나가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아들의 삶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설날의 차가운 묘지에서 시작된 그 만남은 결국 제 인생과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7세 김정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소개로 정리해 들려드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설날에 아들의 무덤을 찾았는데 낯선 아이가 먼저 와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제 외아들은 3년 전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그 상실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했고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설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묘지를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설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떡국을 간단히 끓여 한 숟가락만 뜨고 검은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국화 꽃다발과 과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묘지로 가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설날이라 그런지 도로도 한산했고 창밖 풍경도 정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택시기사도 조용히 운전만 할 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매년 같은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묘가 가까워질수록 가슴 깊은 곳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덤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는 듯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성묘객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모습은 분명 어린아이였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여자아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묘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어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낯설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춘 채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 앞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은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무덤을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처음 온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마치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듯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에 마른 흙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볼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혼자 온 거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더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설날 아침 어린아이가 혼자 이 먼 묘지까지 왔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묘비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서툰 글씨로 날짜가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날짜들이 명절과 기일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 무덤을 찾아온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계속 묘비의 이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쓰듯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무덤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아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아이의 어깨가 더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게 된 그날, 저 역시 더 이상 감정을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낯선 아이와 함께 울고 있는 제 모습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왜 제 아들의 무덤 앞에 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익숙하게 쓰다듬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의 무덤 앞에서 낯선 아이와 마주한 이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판단이 틀렸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처음 온 사람의 어색함이 아니라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묘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덤 앞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봉투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가 직접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보니 여러 날짜가 겹겹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반복해서 덧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날짜들은 명절이나 기일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 무덤을 찾아왔던 흔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묘비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얘야, 여기 자주 오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가슴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복해서 이 외집 묘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계속 묘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과 불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그 대답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날 아침에 어린아이가 혼자 산 위 묘지까지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지만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낡은 가방이었고 지퍼도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앞에 놓인 꽃도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조화 한 송이였지만 정확히 묘비 정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묘를 하듯 정성스럽게 위치를 맞춘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한 아이의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종이는 낡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꺼내본 물건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흔적이 제 마음속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이 낯선 장소라면 아이는 당황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묘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익숙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아이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옆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매와 표정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슬픔 때문에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한 직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제 아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설날의 조용한 묘지에서 저와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와 그 이름을 계속 쓰다듬는 아이의 손길이 제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는 길을 잘못 들어온 아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이곳을 찾아온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아들의 무덤 앞에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이는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와 바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제 마음속 의문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눈에 새기려는 듯한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디니? 보호자는 없니?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대답 대신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경계라기보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춥지 않니? 여기 오래 있었던 거야? 그러자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금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낡아 있었고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퍼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종이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심히 보다가 다시 묘비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묘지 위로 불어온 찬바람에 아이의 가방 지퍼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 바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지며 제 발 옆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아이도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고 모서리가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순간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잡고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이런 사진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조금 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사진을 빼앗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아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내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순간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진을 꼭 끌어안듯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진이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떠올리며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지인 중에도 본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손은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묘비로 향했습니다. 사진과 묘비를 번갈아 보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아이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 위로 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아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진의 존재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이 과거의 것이라면 아들은 왜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날의 조용한 묘지에서 저는 아들의 사진과 낯선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직감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제 아들 사이에 단순하지 않은 연결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아빠 사진이에요. 그 한마디는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고요한 묘지에서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아빠 사진이에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난이나 착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라고 했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학창 시절, 첫 취직을 했던 날, 명절마다 집에 와 웃으며 떡국을 먹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차갑게 누워있던 얼굴까지. 그 모든 기억 속에 아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 더 몸을 낮췄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붙이면 아이가 더 마음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니? 아이의 손이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던 아이는 묘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에요. 아이의 시선은 정확히 묘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묘비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강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현실감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무덤에 있는 분이 내 아빠라고? 제가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긍정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묘비와 사진,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지 위의 마른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동요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을 다시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와 인매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생각을 더 이상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불안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숨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조용히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은 같이 안 왔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반응에는 익숙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묘지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지만 제 시간만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국화 꽃다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위로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쓰다듬던 아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다시 보니 안쪽에 낡은 종이들이 더 보였습니다.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는 종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간직해온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제게 말하지 못한 삶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삶 속에 이 아이가 존재했던 것일까?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설면서도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과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알고 있던 아들의 삶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깨달음은 슬픔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묘지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성묘의 시간이 아니라 아들의 숨겨진 과거와 처음 마주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여기 계신 분이 제 아빠예요 라는 말은
그 이후로도 계속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 발짝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묘비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과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의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늘 성실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하던 아이였고, 가족에게 숨길 만한 삶을 살았다고는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어디에도 아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얘야, 아빠랑 같이 살았던 거니?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잠시 제 얼굴을 향했다가 다시 묘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익숙한 슬픔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아빠는 가끔만 왔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가끔만 왔다는 말 속에는 이미 오랜 시간 이어진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묘지 위로 바람이 불어와 제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균열이 점점 커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왔던 거니? 아이의 손이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바라보던 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무덤의 존재를 아이에게 알려주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가방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방의 입구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접힌 종이들과 작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다닌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건 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반응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걱정하지 마, 혼내려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아이의 긴장이 조금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있는 봉투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봉투가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내밀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보았던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들과 낯선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배경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같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준 거예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공기를 멈추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아닌 기억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제게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눈앞의 상황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들의 삶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서로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죄책감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몰랐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의 묘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 서서 저는 꽃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속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동안 제 손끝의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낯설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늘 같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고 가족 모임이나 명절 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혼란, 그리고 뒤늦은 의문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묘비와 사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익숙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얘야, 아빠는 자주 만났던 거니?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와서 저를 보러 왔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귀가하던 날들, 명절 전날 갑자기 외출하던 모습, 그리고 가끔 혼자 조용히 전화를 받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직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지 위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봉투 속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던 무거운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편안하고 안정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저 표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면서 왔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게 조용히 만나자고 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를 걱정시킬까봐 자신의 힘든 일도 잘 말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성격을 떠올리자 모든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평온을 깨지 않기 위해 혼자서 또 다른 삶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후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아들은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 아이의 삶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믿으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다시 묘비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니?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한 번 왔어요. 그 말은 마치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사고 전날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많았던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묘지 공기 속에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서서히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늦게 알아버린 진실에 대한 허탈함이었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또 다른 책임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모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들의 숨겨진 삶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저는 뒤늦게 아들의 또 다른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묘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과 사진, 그리고 떠오르는 기억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한동안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자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삶의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조용함이 어쩌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분명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연기나 착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인 감정만이 그런 눈빛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얘야, 아빠 이름 알고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그 행동은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이에요.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의 시선과 묘비의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부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귀가하던 날들, 혼자 조용히 외출하던 시간들, 그리고 명절 전날마다 어딘가 다녀오던 모습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 종이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메모였지만 날짜가 일정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살펴보는 순간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짜들은 아들이 외출한다고 했던 날들과 묘하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저 몰래 이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긴 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꼭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이 슬픔인지 후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남겨진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의 혼란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뒤늦은 이해와 연민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다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진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고 해서 계속 왔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긴 시간의 외로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복해서 이곳을 찾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설날의 차가운 묘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시간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이산길을 올라와 묘비 앞에 앉아 울었을 시간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놓인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작은 꽃과 과자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정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분명한 성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얘야,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아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이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살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 없이 지내온 시간의 무게가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3년 동안 이 아이는 혼자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슬픔만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앞에 서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모습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외면한다면 아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삶까지 함께 외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설날 아침의 묘지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의 묘비와 아이의 작은 등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슬픔과 혼란이 한 덩어리로 가슴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묘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는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손길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손으로 살며시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너 추웠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향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아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아빠를 만나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먼 묘지를 반복해서 찾아왔을지 비로소 또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분명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그 표정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표정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뒤늦은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겨울 하늘 아래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지. 제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손수건을 받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배려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묘지 위로 부는 바람이 한층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만 느껴지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슬픔만 남아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떡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가져온 작은 꽃과 과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낯설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앞으로 혼자 오지 말아라.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눈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나랑 같이 오자.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책임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전과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설날의 묘지에서 저는 다시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순간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삶의 조각이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전보다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너져 있던 감정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는 그 슬픔 속에 남겨진 또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손이 제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힘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날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멈춰있던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의 겨울 풍경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무덤 앞에서 만난 어린아이.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연결을 외면하지 않기로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